곧이어 조요셉 박사의 대한민국 근현대사 바로보기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의 강제 해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사늑약 직후에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강탈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 국민들은 분노에 휩싸여 조약에 서명했던 대신들을 공박하고 조약을 반대한다는 투쟁이 일파만파 확산되었습니다. 전국은 비통에 잠기고 교회는 울음바다가 되었으며 상소로 조약 체결에 강하게 반대하였지만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민영환이 자결을 하였고 김하원, 이기범, 차병수 등은 사수국권이라는 그런 글을 쓴 경고문을 종로 네거리에 게시하고 운집한 시민들에게 통렬한 구국 연설을 하였던 까닭에 일본 경찰과 헌병의 칼을 맞아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감금되었습니다. 황성신문사의 장지연은 강제 조약을 맺은 것을 사실대로 기록하면서 시리아 방송대곡 오늘이여 목노와 크게 우노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어 일제의 검열을 무시하고 곧바로 인사하여 돌렸습니다. 그리고 피 맺힌 절규와 같은 이 장지연의 사설을 읽은 온 국민은 크게 통분하였죠. 이에 이또는 장지연을 잡아 가두고 신문사를 즉각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나흘이 지나 고종 황제는 11월 22일 황실고문 헐버트에게 지문 총칼의 위협과 강요 아래 최근 양국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보호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지문 이에 동의한 적도 없고 근무해도 결코 아니할 것이다. 이 뜻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기 바란다라며 거부의 뜻을 분명히 하고 만천하에 공포하였습니다. 이 공포는 결국 고종의 강제 퇴위로 진행되죠. 일제는 을사보호 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뒤 1906년에는 통감부를 설치하였습니다. 고종 황제는 대한제국의 독립을 주장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열린 만국 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위종을 비밀리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방해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울분을 누리지 못한 이준은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하였고 3명의 특사가 헤이그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운 헐버트 선교사는 아예 추방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또 히로부미는 1907년 6월 헤이그 밀사 사건을 꼬투리 잡아 1907년 7월 19일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켜버렸습니다. 이후 일제는 대한제국의 국가체제의 마지막 숨통을 조이기 위해서 법령 제정권, 관리 임명권, 행정권 및 일본 관리의 임명 등을 내용으로 한 7개 항의 조약안을 제시하고 1907년 7월 24일 이완용과 이또 히로부미 명의로 조약을 체결하고 조인하였는데 이를 정미 7조약, 한일 신협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관여된 사람이 고영희, 송병준, 이병무, 이완용, 이재곤, 임선준, 조중은 7명, 이 7명을 정미 7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07년 8월 1일 조선의 마지막 버팀목인 군대가 강제로 해산을 하게 됩니다. 이또 히로부미는 조선 주둔 일본군 사령관의 하세가와와 함께 한국군 해산에 대한 조서를 제멋대로 작성하고 그리고 하세가와와 총리 대신 이완용, 군부 대신 이병무 세 사람이 창덕궁에 들어가 순종 황제의 제가를 받으려 하였습니다. 순종 황제가 거부의 뜻을 밝히자 이완용은 나라의 재정이 궁핍하여 용병은 해산하는 편이 좋을 듯 하옵니다 라고 말하였고 이병무는 이완용의 말을 거들어 용병을 해산해야 국고가 든든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순종은 할 수 없이 조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일제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군대를 강제 해산시켜 한국의 군사력을 완전히 무력화하였습니다. 서울의 시대와 지방의 8개 진위대, 군부대죠. 이 진위대 무장을 해제시켰습니다. 국가 주권의 최후 보류를 할 수 있는 군대가 완전히 해산됨으로써 수족이 잘린 우리나라는 제대로 저항도 못해보고 일방적으로 점령을 당하여 사실상 일본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